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LNF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선방했다. 자, 근데 이상하게 1월 달 들어서 LNF가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 왜 그러냐면 LNF는 23년도에 양극재 업체들 그 3인방 있죠.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요 놈까지 뭐가 나왔나요? 가장 약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강하긴 하지만 뭐 크게 수익을 주는 시세가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겠죠. LNF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일단 있다. 왜? 에코프로 BM이 바닥이거든요. 왜 바닥일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쵸? 왜 그러냐면 지금 LNF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적자 2,800억 찍었습니다. 근데 주가 반등했어요. 그쵸? 정확하게 반등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요. 주가가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길게 볼게요. 차트를. 23년도 말고 22년도에 보잖아요. 그러면 LNF가 계속 강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 얘네들이 테슬라랑 연관이 되어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조정을 덜 받았다. 근데 조정을 덜 받다 보니까 대장은 어디예요?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 BM 많이 가고 에코프로 많이 갈 때 LNF는 오히려 23년 초에 그렇게 큰 시세를 못 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 빠지기 시작하는 이 구간에서 뭐가 나옵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같이 빠진다. 근데 제가 밑에다가 깔아놓고 이야기를 드리면 에코프로 BM. 자, 보세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진짜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상대적으로 23년도에 상승폭이 적었잖아요. 근데 22년도에는 변동폭, 즉 하락폭이 더 적었었어요.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대에 위치를 해 있었고 상승하는 구간이었었던 23년 초에 보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더 갑니다. 에코프로는 훨씬 더 가고 이때 뭐까지 갔어요? 포스코 홀딩스까지 갔다.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점점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은 뭐라 그랬어요? 갑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을 다 적용을 시키고 지금은 그런 프리미엄까지 다 빠졌다. 그쵸? 자,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올라가는데 미래 가치로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 상승이 너무 빨리 나오게 되면 부작용이 있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미 가격 반영이 되어 있지만 고가의 매물은 생기잖아요. 그 매물대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조정을 받는 게 매물대를 먼저 소화하기 때문에 그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 BM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LNF가 뭐가 돼 가지고 있냐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수직 계열화가 조금 부족한 부분, 그리고 뭐 테슬라와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그쪽에서 단가나 이윤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LNF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야 되고 에코프로 BM은 하락을 다 했다. 하지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LNF에 그쵸? 적정 구간에 매도를 해서 에코프로 BM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보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그냥 가장 중요해요. 그쵸? 왜?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되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예요? 급락은 하기는 했지만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에 대한 매물대가 적어요. 그쵸? 자, 그러면 신고가 종목을 했을 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실제 매매 내역을 통해서 그쵸? 여기 이 화면은요. 여기 키움증권의 0606 화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동일지 차트 실제 거래가 된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5108에 2229 이게 실제 제 계좌입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옆에는 그쵸? 소통방인데 여기 그냥 제가 그 매매한 내역을 일기처럼 올려두는 데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왜 매매했다, 뭐 이런 식이다, 저런 식이다 이렇게 뭐 가끔씩 뭐 이야기하는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돈 안 받아요. 그쵸? 자, 근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도 수익이 엄청 많이 났는데 자, 보세요. 지금 1월 23일 오늘이죠. 그렇죠. 유니트론텍, 태성, 어버브 반도체, 픽셀 플러스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시장가 매수해라.
8시 50분. 시장가 매수해라. 8시 51분. 시장가 매수해라. 8시 52분. 그쵸? 장 시작 전에 매수하래. 그러면 언제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시가에 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니트론텍 한번 볼게요. 어떻습니까? 어제 매수하고 오늘 매수했죠. 자, 여기 찍으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그쵸? 어제 매수하고 오늘 매수했다. 그렇죠. 오늘 보합권에 끝났는데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스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단타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랑 안 맞아요. 네, 막 단타 이거 막 하루에 막 1% 2%씩 막 계속 막 따고 다니고 이런 거는 일단 저랑 안 맞고 내가 정말 진짜 추세를 먹고 싶다 그러면 신고가 종목을 해라. 근데 단타 종목도 신고가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신고가를 이해하면 단타까지 다 섭렵할 수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아직 매도 안 했다. 왜? 안 떨어졌으니까. 나는 시가에 잡았잖아요. 보세요. 시가 7,170원, 매수 평균가 7,170원. 어저께도 샀어요. 7,180원. 그쵸? 언제 공략했습니까? 오늘. 그쵸? 8시 50분에 장시작 전. 자, 그 밑에 태성. 자, 보세요. 태성.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그쵸 시가 공략한 내용이 있죠. 내용 보시면 시가 4,660원 그리고 매수 평균가 4,660원 거래일 1월 23일 그쵸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고 여기 소통방 보면 시장가 매수 그냥 여기는 제 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수익이 얼마예요? 장중에 상한가 같다. 근데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어요? 상승하니까. 오르는 종목이니까. 그러면 오늘 수익 몇 프로예요? 12%. 그쵸? 매매 비용 빼봐요. 한 11% 나오겠죠.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 이게 주식시장의 답입니다. 자, 그 밑에 볼까요? 어버브 반도체. 자, 보세요. 오늘 몇 프로 올랐어요? 23%. 이거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종목이 다 신고가입니다. 근데 오늘 수익 몇 프로예요? 11% 상승 출발해서 23% 마감, 12% 정도 수익 마감, 매매 비용 빼고 한 11% 떨어졌잖아요. 자, 내가 하는 모든 종목이 진짜 막 하루에 막 10% 터지고 20% 터지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가를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된다. LNF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 밑에 픽셀 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픽셀 어때요? 오늘 8% 상승 마감. 언제 공략했어요? 시가에. 시가 얼마예요? 12,060원. 매수 평균가 12,060원. 그렇죠? 정확하게 진행된 매매 내역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여기 옆에 자 보세요. 소통방. 그렇죠? 다 신고가 종목인 거예요. 다. 이런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된다? 하루에 10% 20%짜리 수익이 터진다. 그렇죠? 정말 매매하는 과정에서 진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 긴 이야기 드리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나는 그 구조를 만들려면 무조건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되고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세요.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쵸? 자, 그래서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신고가 검색기. 여기 나오는 모든 종목들은 여기 신고가 검색기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 그리고 와서 배우세요. 딱 받아가서 나만의 수익 모델 만드시고요. 무엇보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와 함께 수익 모델 자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LNF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여기 뭐 매매 내역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반도체 종목이잖아요. 다들 공략한 걸 보면 자, 근데 내용 한번 보세요. SFA 반도체 볼까요? 장중에 공략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쵸? 탁 튀길래 바로 잡았는데 단타도 가능하다. 뭐 큰 수익으로 마감된 건 아닙니다. 그쵸? 여기 매도가 되면 여기 S가 딱 찍혀요. 여기에.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된다. 근데 어저께 보면 보세요. AI 반도체. 그쵸?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오늘 하나 더 있습니다. 가온칩스. 그쵸? 단타는 제가 저쪽에다가 올리면 소통이 안 돼갖고 그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매도. 근데 오늘 어때요? 급등. 그쵸? 어저께 또 매수. 그쵸? 매수 완료. 그쵸? 계속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진짜 긴 말 드리지 않을게요. 진짜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LNF 신고가 종목은 아니지만 제가 LNF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그쵸? 자, 그럼 답 나왔죠? 주식시장에서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정배열이다. 그 정배열을 뭐가 했다? LNF가 했다. 에코프로비엠도 정배열 구간인데 왜 내려요?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어떻게 나온다?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나쁘게 나오는 그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잡아야 돼요? 가격대를 잘 잡자. 근데 그러려면 확인해야 된다. 그쵸? 그럼 에코프로비엠을 통해서 LNF의 매수 가격이 아니라 시점을 잡자. 그쵸?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 그쵸? 그리고 가격대를 디테일하게 잡아서 손실을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1% 2% 손실 나올 수 있습니다. 손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끊을 수 있는 나만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 보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요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으면 이 가격 전략 사실 내용이 좀 많기도 한데 가격 전략을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 그렇죠. 근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고 요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요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종목을 제가 어떤 관점에서 얼마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해왔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진짜 다 이해를 하고 가야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매매 내역을 다 보여드린 만큼 그쵸? 다 확인해서 나만의 수익 모델 만들고 24년도에는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 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